지각감인 처치 가는 지석 제거와 동시 시행도 가능하고 육치 초과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다 보니 걱정돼서 섣부르게 적용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한 건지, 어디까지가 카더라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는지 상법경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법경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위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질문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링과 지각감인 처치 가 실시 시 동시 청구 가능하게 변경된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이 경우 연 1회 스케일링만 해당되는 건지, 그러니까 3분의 1 합당 치석 제거는 안 되고 연일회에 대해서만 그런 건지 물어보신 거고, 또 개수 제한도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지각감인 처치는 6치까지 가능하죠. 그 개수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시가 바뀐 건지, 또 바뀌었다면 언제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지각감인 처치는 가하고 나로 나뉘어집니다. 가는 글루마 같은 약물이나 이온 도입법으로 지각감인 처치를 한 경우고요. 나는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해서 지각감인 처치를 한 경우예요.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덴투앱도 그렇고 하나로도 그렇고 지각감인 처치 가는 간단으로 버튼이 되어 있고, 지각감인 처치 나는 복잡으로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수가명은 가나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간단과 복잡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인지하기 쉽게 이 강의에서는 가는 간단으로 명칭하고 나는 복잡으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치석 제거와 동시에 했을 때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비단 치석 제거뿐 아니라 전체 치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시상에서도 치석 제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주 치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일의 치석 제거뿐 아니라 3분의 1 합당 치석 제거, 치근할택, 치주 소파 이런 치주 치료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연일의 치석 제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치주 치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이것도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먼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법이 바뀌었는지의 여부인데요. 지각감인 처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2023년도 3월에 고시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고시는 기존 기준에서 문구만 살짝 변경된 거지 기준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시가 2003년 3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2023년에 변경된 거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시는 기존에 있던 기준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문구를 좀 변경했기 때문에 고시화한 것뿐입니다. 이게 변경 전의 내용이고 이게 2023년 3월에 고시된 내용인데요. 고시 개정 사유를 보시면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합성이라는 거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러 심사 기준들의 문구를 다 다르게 쓰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문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존 고시와 2003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 빨간색 침 부분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예전에는 지각감인 처치라고만 문구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서는 레이저 상하제 접착제 도포인 것까지 보여준 것만 달라졌어요. 이 앞에 보면 차, 사,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각감인 처치 복잡이거든요. 복잡에 대한 내용인 거는 똑같아요. 다만 이거를 표시했느냐 표시하지 않았느냐만 달라진 거예요. 또 여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이 문구만 추가됐는데요. 이 치부터는 소정 점수의 20%를 산정하되나 이 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 점수의 20%를 산정하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만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변경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기존 고시 내용의 문구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시 기준은요, 2008년도에 생겼는데요.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이 차나 직업감인 처치, 레이저 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급여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업감인 처치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어지는데 차사가가 간단이고요. 차사나가 복잡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차사나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죠. 간단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복잡에 대한 급여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차사나 복잡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감인 처치의 횟수 기준인 6치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6치까지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고시상으로 보면 이거 역시 복잡에 국한된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 이외에는 직업감인 처치의 횟수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또 아래를 보시면 동일 치아의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의 기준인데요. 밑에 보시면 차사나와 역시 복잡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죠. 치아질환 처치, 여기 치주 조직의 처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석 제거 등이라고 되어 있죠. 치석 제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치주 조직의 처치는 치석 제거를 포함한 치주 치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거 맨 처음 앞에서 짚어드렸죠. 또 보철 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사나 직업감인 처치 복잡을 인정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동시 시행 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직업감인 처치 복잡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감인 처치 간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직업감인 처치 간단은요, 육치 제한과 동시 시행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생긴 기준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직업감인 처치 간단도 이렇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직업감인 처치 간단은 치주치료하고 무조건 같이 넣어도 되고 막 한 번에 8치, 10치 이렇게 넣어도 문제없이 인정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예 안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때는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상식과 경험의 영역을 가져와서 풀어보겠습니다. 직업감인 처치 복잡은 원래 100대 100 본인 부담 항목이었어요. 100대 100 본인 부담이라는 건 환자가 100% 돈을 내는 건데 비급여와의 차이점은 비급여는 상한가가 없잖아요. 임플란트를 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죠. 1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대 100 본인 부담은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예요. 원래 나이타이 파일도 처음에 100대 100 본인 부담이었다가 2개월 만에 급여로 전환된 건데요. 그 당시 상한가가 1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신경치료 했을 때 나이타이 파일을 12,000원 안에서 환자에게 100%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받아도 상관없고 11,000원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상한가가 12,000원인데 13,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직업감인 처치 복잡이 이렇게 100대 100 본인 부담이다가 2005년도 8월에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100대 100 본인 부담인 모두 행위 항목이 급여화가 되었어요. 그때 이 직업감인 처치 복잡도 같이 급여화가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직업감인 처치 복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업감인 처치 간단이 급여였기 때문에 간단 심사하던 경영에 준해서 심사를 해줬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오스템 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책입니다. 2005년 9월에 발행된 책인데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법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심평원에서 이렇게 심사하더라 라는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이 당시 하루에 할 수 있는 치아의 수는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심평원에서 4에서 6치 정도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고, 치주치료하고 동시에 지각감인 처치를 했을 때는 100대 50으로 산정해 볼 수는 있지만 일률적인 경우 조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각감인 처치 복잡이 급여로 넘어올 때 100대 100 본인 부담 시 상한가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상한가가 얼마였냐면 1치당 19,060원이었습니다. 반면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 1,630원이었거든요. 차이가 거의 10배가 넘게 나요. 그래서 이 지각감인 처치 복잡이 치과에서 완전 해자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1치당이어서 6개 치아를 하면 13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술식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이 나오니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하루에 3명만 꾸준히 20일만 해도요 7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막 청구 금액이 몇백씩 올라가는 치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골머리를 앓는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치과 현지 확인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치과 현지 확인 심사를 나가봤더니 막 보철하면서 청구 넣고 레진하면서 청구 넣는 기관들이 적발이 많이 됐고, 이것 때문에 처벌받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평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서 지각감인 처치 복잡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고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각감인 처치 복잡의 무분별한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포커스가 지각감인 처치 복잡에만 맞춰지게 된 거죠. 내용을 보시면 아무거나 쓸 수 없고 지각감인 처치로 허가받은 장비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제한 규정이 생겼고요. 6개월 이내 재시행은 인정이 안 된다는 규정도 생겼어요. 또 이전에는 4에서 6치 정도 내에서 일지당 100% 인정이 돼서 한 번에 13만 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첫 번째만 100%, 두 번째부터는 20%, 최대 6치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면서 최대로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2로 확 줄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6치 기준이 고시화된 거예요. 이 심사 기준에서는 지각감인 처치 복잡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복잡이 100대 100에서 급여로 넘어왔을 때 지각감인 처치 간단의 심사 경향에 준해서 심사를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잡의 심사 기준이 생겼을 때도 복잡의 심사 기준에 준해서 간단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심사 기준에 있는 6치 기준으로 청구를 쭉 해왔던 거죠. 또 아래에 동일 치아의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는 간단과 복잡을 같이 한 경우는 높은 것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나와 치아질환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보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차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충전이나 보철 치료할 때는 치아를 깎기 때문에 당연히 실이죠. 해당 치료의 과정 중에서 그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행위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레이하면서 지각감인 처치한 것은 인레이 비용에 포함이라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 많은 치과에서 이런 부당 청구가 적발되다 보니 고시에 넣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치주치료 시에는 살짝 갸우뚱한 부분이 생겨요. 기존에도 100대 50으로 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복잡이 간단의 심사 경향을 그대로 가져간 것처럼 간단도 복잡의 심사 기준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를 딴지걸 이유도 없었고 심사의 흐름이 지각감인 처치 간단에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복잡에 대한 기준이지만 간단에도 똑같이 6치란 기준을 가져가고 치주치료와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 동일치의 동시 시행이 안 된다로 결론을 내려서 그냥 그렇게 거의 몇 년이에요. 15년 가까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각감인 처치 간단도요, 육치 이상 적용하는 경우 심사 조정이 되어 왔고요.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한 경우 역시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지각감인 처치는 간단, 복잡 모두 육치까지만 인정이 되고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 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심사 경향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포기하던 것들을 법의 영역이 아닌 경우 치과에서 청구를 시도해보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심평원에서도 법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심사가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고시 내용이 차나 복잡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평원에서도 일단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니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넣었더니 인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청구해보는 분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를 시도할 때는 경계를 잘 지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상식의 영역과 앞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경험의 영역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배경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선 육치를 초과해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 일단 법으로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복잡에 대한 육치 횟수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 4에서 6치를 인정해주는 심사 경향이었어요. 이건 심평원에서 상식적으로 하루에 하기에 적합한 지각감인 처치의 횟수를 4에서 6치 정도로 본 거고요. 지각감인 처치 복잡에 6치를 횟수 제한 규정으로 정한 것도 상식적으로 진료의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감인 처치 간단히 법적인 횟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6치를 초과해서 청구한다면 상식적인 범주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루틴한 패턴으로 6치를 넘겨서 청구하는 건 좋지 않고요. 저라면 6치를 기본으로 가되 환자의 사정에 의해서 6치를 초과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사유를 넣어서 청구해 볼 것 같아요. 일단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 경험의 영역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시도는 상식적인 범주 이내에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주치료와 지각감인 처치를 같이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치석 제거와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 원장님들한테 제발 당일에 같이 말아달라고 해도 꼭 같이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때는 지각감인 처치를 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각감인 처치 복잡은요, 법으로 아예 나는 치주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심사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날 치아가 치주치료 때문에 시려서 지각감인 처치를 했건, 치경부 마모 때문에 시려서 지각감인 처치를 했건, 치아가 깨져서 지각감인 처치를 했건 동일치에 대해서는 이 문구 때문에 아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지각감인 처치 복잡은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악법도 법이죠. 이걸 안 지키면 가차없이 심사 조정됩니다. 하지만 지각감인 처치 간단은요, 어떤 사유로 지각감인 처치를 했느냐에 따라 청구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주치료하면 당연히 치아가 시립니다. 그래서 지각감인 처치 간단이라도 치주치료 때문에 시려서 지각감인 처치를 한 것은 치주치료에 포함된 진료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충전이나 보철 시 지각감인 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처음에 왔을 때부터 치아 마모가 있었고 치은퇴축이 있었고 파절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치석 제거하면서 마모나 퇴축이나 파절 등의 원인으로 시린 치아에 대해서 지각감인 처치를 같이 시행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치료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업감인 처치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상식적인 범주는 경험의 영역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실인 증상이 치주치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청구 시에는 직업감인 처치의 상병명과 내역 설명으로 이것을 드러내야 되겠고, 청구할 때 차트를 같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청구의 근간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인 증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CC, 예진, 현증, 치료계획 등 꼭 어디에 기록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고 이 환자가 이미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의 영역은요, 우리가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치과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담당자나 지원에 따라 심사 경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인정된다 이런 건 없어요. 현재 법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일단 청구해보라고 하는 지원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청구해서 인정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원칙을 지켜서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보험 청구를 잘 하시려면 사고 자체를 유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격증이 어떤 공부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 측면과 내 실력을 눈으로 보이게 증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 좋아요. 하지만 자칫 시험을 통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험 청구는 그냥 이게 무조건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 따지 마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인생도 답이 없는 영역이 많잖아요. 보험 청구도 정말 답이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경험을 쌓으며 더 좋은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워가듯이 보험 청구도요, 경험을 쌓으면서 더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러다 보니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부족한 나지만 이것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는 내가 뿌듯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답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인생에서도 보험 청구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